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철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요걸 좀 해볼게요. 좀 몇 가지 많이 있는데 요거 토지 가치 10배 상승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번 편에는 양어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양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옛날에 한 1년 전인가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양어장을,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죠. 규제가 제일 센 땅. 그죠? 농업진흥구역에서 양어장을 허가를 받아서 5년이 지나면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어떤 그 퀘스천 마크를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원론적인 답변을 했죠. 물론 이제 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죠? 5년이라는 어떤 사용 승인 기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여러분. 농업진흥구역 안에 양어장이 있어. 양어장이 있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죠, 여러분들? 이게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들이 어떻게 대부분 행위를 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막대한 힘이 있는 거죠. 저도 임업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양어장 허가를 득할 시에는 뭡니까? 농지법 또는 산지법에 따라서 감면 규정이 있죠. 양어장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비가 100% 감면됩니다. 100% 감면돼요. 그런데 요것은 5년이라는 목적 사용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다른 용도로 바꾸면 감면받았던 이 농지 전용 분담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0평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세요. 그죠? 1000평이라고 한다면 15만원씩 잡고 최대 15만원이죠. 평당.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억 5천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어장을 설치해서 나중에 지목을 대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금싸라기 땅이 되겠죠. 물론 도로하고 붙어 있어야 되겠죠. 도로가에 좋은 농업진흥구역 땅.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냐,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냐,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한 3강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토지가치 10배 상승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냥 오늘 양어장만 하는 거예요. 3편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10강 정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 10강 정도를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토지를 보는 눈, 공법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례에서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원의 양어장 부지를 낙찰 받았어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이게 1억이야. 여러분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경매를 하는 줄 알죠? 돈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보면 대출 뭐 100%다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1억 번 거예요. 양어장 부지로. 양어장 부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니다. 조그매요. 제가 이제 그 실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 10월 중순부터나 11월부터는 늦어도 이제 멤버십 형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 강의를 다 못 보고 일부만 볼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승낙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교재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일부만 볼 수 있으니까 이 교재 구매 관련해서 한번 캡처하시고요.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가을 다 됐죠. 이제 내년부터 또 앞으로 3년 동안은 정말 경매로 돈 벌기 좋은 시절입니다. 정말로요. 경매로 돈 벌기 좋은 시절이니까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지금 배워놓으면 여러분 이게 평생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돈 지금 투자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저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2건을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건은 한 3억 정도 수익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한 건은 소자본으로 1000만원 투자해서 1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냥 뭐 간단하게 두 분 입찰하셔가지고 두 분 다 1등 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에는 양어장 1편입니다. 자, 우리가 양어장을 공부하려면 어느 이제 유튜브 부분이 그런데요. 양어장 농업진흥구역에서 대박을 내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뭐 학원을 직접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공법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굳이 학원 다닐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레벨이 학원 강사, 학원 원장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양어장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기존의 양어장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을 낙찰을 받아서 내가 활용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양어장 여러분 유튜브에 쳐봤자 양어장 강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면 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양어장을 허가받기 위해서, 양어장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농업인을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임업인도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전 강의에서 700강 이상부터 말씀드렸죠. 임업인도 공익용 산지에, 하물며 공익용 산지예요. 공익용 산지에도 양어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공익용 산지에도 양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양어장에서 이거 지목을 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법은 제가 1강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강 정도 하는 거 들으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을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 농림지역이 있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뭡니까?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외지역 이렇게 하죠. 농림지역 외지역은 뭡니까? 국토계획법에 행위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농림지역은 다시 두 개로 나누죠.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로 나누죠. 절대농지는 말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상대농지는 농업보호구역이고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절대농지에서, 저희 상대농지는 뭐 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절대농지에서 우리가 지목을 대로 바꾸기 위한 것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농림어업인용 주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에 35평까지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농림어업인을 위한 시설 및 가공 공장, 뭐 이런 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목을 변경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돈도 벌고 꽁도 벌고 꽁도 아니 꽁 뭐냐 뭐 꽁도 잡고 알도 먹고, 그죠? 그런 걸로 따지면, 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지목을 대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요게 바로 양어장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어장입니다. 양어장인데, 양어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경매사령관은 앞으로 3강 정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양어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양어장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농지법에 따른 감면 비율도 알아야 되고요. 산지법에 따른 일부 검토도 해야 되고,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이죠. 농어촌 정비법, 그 다음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이해해야 되고요. 지적법에서 지리외신들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 또 약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여기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관련 지리외신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것들이 딱 합쳐졌을 때, 요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제 강의 들으면 저런 미친놈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런 미친놈 있나? 제가 토지공법, 부동산 공법에서는 2단하라고 얘기했죠. 남들이 안 되는 거 저는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은 공부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제 블루오션 교재에 일부가 다 거의 한 80% 정도는 요약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지 않고, 또 제가 제 강의에 또 익숙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어야지만 이해를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해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3강 동안 다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사항은 이거예요. 양어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농림지역 외지역, 그러니까 절대농지, 상대농지 외지역에서는 양어장 신고로 가능합니다. 신고로만도 가능해요. 그런데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양어장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죠? 특히 절대농지, 도로가 이렇게 있어. 그죠? 반듯반듯하게 바둑판만한 돈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이게 여기다 양어장 허가를 딱 받아요. 양어장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목을 대로 전환시킵니다. 아니면 이런 양어장 허가가 돼 있는 걸 낙찰을 받아요. 그죠? 나는 공짜로 지목 변경을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 안 가십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농지법을 먼저 살펴보면 제40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40조에 보면 용도 변경의 승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어쩌고저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아이고 씨 어쩌고저쩌고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그죠? 허가를 받았어. 농지 목적 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요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것은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예를 들어 내가 이거 갖다가 이 농지를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요걸 뭐 4년 차에 또는 3년 차에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 농업인이 이제 35조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여기 보면 35조 농지전용 신고죠. 농지전용 신고. 양어장 여기 있죠. 양어장을 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림어업인 같은 경우는 신고만으로 돼요. 그죠? 물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그죠?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 그렇지만 이 양어장은 100% 감면된다. 세금이. 농지 전용비가 100% 감면된다. 그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했으면 그 사업 목적대로 5년은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양어장으로 신고를 했든지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양어장으로 5년을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감면받았던 1억 5천 감면받았던 걸 다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시간 다 할 겁니다. 이번엔 첫째 시간이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해서 농지 전용비가 100% 감면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양어장, 양식장은 신고사항이에요. 그렇지만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에서는 뭐라고요? 허가사항입니다. 그죠? 그리고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5년 후에 물론 양어장이니까 이게 네모나니까 양어장 같은 경우는 요렇게 뭐 미꾸라지라든가 깨구락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달팽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저수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 콘크리트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라이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개발행위가 받기 전하고 그죠? 받은 후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달라지니까 개발 분담금을 냈겠죠. 그죠? 납부했겠죠. 이미 우리는 경매를 낙찰받으면 이런 것들 낙찰받으면 좋겠죠. 이미. 그죠? 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것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년 후에 50cm 이하로 구차하지 않거나
지류외신처럼 건물의 건축 신고 후 지목을 대로 변경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걸 이게 만약에 뭐 3cm밖에 안 돼. 아니면 이런 구조가 없어. 그러면 개발행 허가에서 건축물을 짓지 않고 나에다 건축물 안 짓겠어. 지금 현재는 양어장인데 건축물 안 지을 거야. 그냥 이걸 지목을 대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구착 작업도 일부 필요하고 토지를 다지는 작업, 그 다음에 도로 뭐 진입로 포장하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를 받지 않으면 뭡니까? 50cm 이하의 절토성토 뭐 포장 제외,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은 양어장이라고 한다면 굳이 50cm 정도의 절토성토 뭐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라면, 굴착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라면 바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양어장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죠? 양어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이 양어장에서 혼자 공부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지류외신입니다. 지류외신인데, 자, 양어장 시설 부지의 지목 변경에서 양어장 시설 부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양식장은 양식을 하는 연안의 수역이고, 양어장은 시설을 갖추고 물고기를 길러 번식하는 곳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양어장 시설의 지목 변경에서 지리요지가 뭐냐면, 자, 지리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리요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57조,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이항 어쩌고저쩌고, 산림법 90조, 동시행령 어쩌고저쩌고, 부지성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그죠?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어쨌든, 자, 보면, 지리 요지해가지고, 뭐 건축 준공된 관리사 및 창고와 양어장 시설 부분을 새 파이프, 보온덮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목 변경에 관하여 몇 가지 견해가 있어, 질문 드린대요. 그래서 양평 군수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첫 번째 견해는 유지로 사용해라, 유지로 지목 변경을 해라,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둘째 견해는 잡종지로, 이 양어장을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라. 세 번째 견해는 지목 변경이 불가하다, 그죠? 양평 군수의 의견은 유지로 지목 변경함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양평 군수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보면 결국에 회신 내용은 경기도 지적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잡종지로 해라. 잡종지로. 93년 이전까지는요. 잡종지로 양어장이, 이게 양어장이에요. 양어장이 잡종지로 지목이 돼 있었어요. 잡종지로 지목이 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리고 자, 93년 6월 이전에는 잡종지로 양어장은 잡종지였다, 그죠? 그런데 또 누군가가 또 지류회신을 했어요. 이건 불합리하다, 지류회신을 했는데, 그죠? 뭐 유지로 해라, 또 잡종지로 해라. 결국은 여기서는 또 잡종지로 해라. 잡종지가 타당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볼게요. 이런 지류회신이 96년 3월 15일로 파기가 됐습니다. 왜? 96년 3월 15일자 지류회신에 보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서 양어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유지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마려 막걸리요. 이 양어장을 첫 번에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96년에는 이게 뭡니까? 96년은 뭐예요? 유지로, 왜 물을 가둬놓고, 유지라는 게 지목이 있잖아요. 유지는 물을 상시 가둬놓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로 지목 변경을 해라. 그러니까 양어장이 옛날에는 양어장이요, 요게 잡종지도 됐다가 유지도 됐다가 그거였어요. 무슨 동네 유지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막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미꾸라지 양식장이나 우렁이 양식장이나 깨구락지 양식장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우렁이 양식장 부지 지목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양어장으로 해야 되냐? 유지로 해야 되냐? 자, 그 다음에 깨구락지 증식장 부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식장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그죠? 깨구락지 증식장 부지는 또 여기는 양어장으로 해라고 했다가, 그죠? 여기는 또 양어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헷갈리죠? 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요거요. 그죠? 자, 질의 요지가 뭐냐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 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가 여러분 개발 행위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 그죠? 다른 개발 행위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죠.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건축이 목적이라면 건축 허가와 의제돼 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같이 들어가지만, 옛날에는요, 이 농지 전용 허가만 따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농지, 뭐 건축물이 건축이 아니라고 한다면 농지 전용 허가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농지 전용 허가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준공을 받았다면 요것만 따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목대로. 이 지목의 이 용도 변경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는 유지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잡종지로 했다가 양어장으로 해라. 헷갈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뒤집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93년 이전에는 잡종지로 해라. 그죠? 96년 이후부터는 유지로 해라. 양어장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제가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역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양어장이란 지목 중에서 이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들어온 게 2002년도예요. 2002년도 월드컵 때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양어장으로, 실질적으로 양어장으로 잡종지 유지라고 돼 있어도 양어장으로 사용했으면 양어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경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깊이를 모르고 막 무작정 에이 유지네, 아이 잡종지인가봐. 아니, 잡종지 좋죠. 돼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잡종지예요. 제가 지목할 때 설명해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질의실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렁이 양식장 부지의 지목 설정 질의해가지고, 그죠? 질의요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우렁이 양식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대요. 그죠? 이렇게 뭐 토지 소유지였지 있고, 우렁이 양식장 부지 조성해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답변을 왔는데, 종전에는 우렁이 양식장 부지 지목을 유지로 설정함이 적합하였으나 지적 법령이 개정 언제 됐어요? 2002년에 됐죠. 2002년에 양어장 지목이 신설되었고, 그죠? 우렁이 양식장은 수산생물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어장, 당연히 그러면 미꾸라지, 깨구락지,
달팽이,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양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자,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야. 도로가 이렇게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라고 합시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또 한 켠에 붙어 있어. 이렇게 절대농지 빤빤한 게 붙어 있어.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양어장이 있었던 것이든지, 양어장이 지목이 양어장이라든가 이걸 낙찰받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다 농림어업이라면 여기다가 양어장 시설을 해서 5년 동안 양어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죠? 농지 전용비 한 푼도 안 들잖아요. 농업인이라면, 임업 후계자라면, 그죠? 나중에 지목을 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까 내가 지리외신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민원인에서 요 민원인, 자, 헌법재판소 1999년 어쩌고 지목이 설정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이므로 토지의 용도 변동이 종국적인 여부가 중요한 바, 건축 신고 후 공사를 완료하여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종국적으로 변경된 다음에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죠?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된 토지, 요것은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런 건 지목 변경을 대로 할 수 있다. 농지법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지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농지 전용 신고에 따라서 양어장을 딱 하나 했어. 그죠?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이 있죠.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이러이런 사유들 외에는 농지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35조 또는 43조에 따라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5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농지 전용 신고. 여기에 양어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양어장으로 신고를 했으면 농지도 지목 변경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농지 전용 지목 변경 제한 요거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좀 4, 5강 후에 이제 강의할 거 다 강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할 건데 농지 지목 변경 제한도 있고요. 산지 지목 변경 제한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농지법하고 산지법 비교 안 해보셨죠? 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농지법, 산지법이 딱 이렇게 모든 뭐 70 몇 개 법률들이 쫙 퍼즐 맞추듯이 맞춰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블루오션 교재는 바로 그런 걸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한 번, 두 번 보면 퍼즐이 딱 맞춰져요.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처럼 토지 형질 변경, 그죠? 토지 형질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지목을 바꾸려면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됩니까? 형질 변경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류의 신에서는. 그죠? 왜? 토지 형질 변경이 양어장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이미 완공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시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 없이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양어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실전 사례. 어딨어? 여기가 아닌데? 응.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실전 사례를 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전 사례. 자, 1000만원을 낙찰받아가지고 가치가 1억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실전 사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양어장에 대한 아니면 지목 변경에 대한 지리외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감면 비율, 민박 뭐 그런 것들, 농어촌 정비법, 그 다음에 도로정비법,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 막 이런 걸 한꺼번에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앞으로 한 10강 정도가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토지의 가치를 10배 상승시키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양어장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양어장 경매 실전 사례 말씀드릴 거고, 또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어떻게든 개발한다, 그죠? 양어장 1편. 다음 시간에는 실전 사례 1000만원 투자해서 1억 번 사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멤버십 형태로 이 유튜브를 전환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마음 먹었다면, 내가 앞으로 1년 6개월은 공부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주에 낙찰 받은 분처럼 뭐 한 3억을 벌든 그냥 소자본으로 1억을 벌든 그렇게 하시려면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하십시오.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들 공부를 어렵게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원 다니니까 민법 뭐 이것저것 어렵게 공부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 유튜브 보면 뭐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저도 중요한 것들은 다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0% 공개는 안 해드린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십시오. 뭐 100%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 없어요. 원래는 사실 제가 요것도 좀 가리려고 했는데 가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죠? 뭐 여기서 조금만 뭐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게 756강이죠? 756강 양어장, 그죠?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할게요.